네, 이번 주는요, 이미지에 끼어 있는 잡음, 노이즈를 제거하는 신경망인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보고 갈게요. 일단 오토 인코더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오토 인코더는 무엇이냐면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는 그런 신경망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랜덤한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겠죠. 학습 순서 먼저 노이즈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토인코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사용할 데이터를 한번 보고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도 만들고 모델도 정의를 하고 CA라는 것은 컨볼루션 합성곱을 사용하는 오토인코더를 말하고요. 그것을 정의한 다음에 모델을 학습해보고 성능 평가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총 4가지입니다. 일단 노이즈는 데이터에 섞여서 의도치 않은 정보가 섞이는 것을 바로 노이즈라고 그러고, 가우시안 노이즈라는 것은 이 노이즈의 형태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오토인코더는요,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도록 만드는 신경망입니다. 자, CA는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의 약어예요. 합성곱을 사용한 오토인코더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노이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가우스 노이즈라는 것을 이미지에 섞을 건데,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원본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1과 0으로 데이터가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가우스 노이즈라는 것이 섞여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 가우스 노이즈가 더해지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1이라는 값이 0.2보다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왜곡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코더와 디코더를 갖고 있어요.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뭔가 정보의 압축을 하는 그런 것이 인코더였고, 디코더는 이런 압축된 정보로부터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걸 단순히 이어주기만 하면 오토 인코더가 되는 겁니다. 이 압축을 할 때 합성곱을 이용하는 오토 인코더가 바로 CA가 됩니다. 코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거 임포트 다 해줘야죠. 이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가우스 잡음을 만드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x는 입력이고, 그래서 이 가우시안 데이터는 x에다가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잡음을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가우시안 노이즈가 들어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가우시안 데이터 x다. 그것을 이제 0과 1 사이로 클리핑을 해줍니다. 이제 넘파이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이토치 텐서로 바꿔줘야 된다. 그 실수형 데이터를 갖도록 플로트 텐서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가우스 데이터 x를 반환을 합니다. 이제 원본 데이터랑 노이즈가 섞이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볼 거예요. 엠리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미지는 원본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불러내고 엠리스트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씌우게 되면은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파이플러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집니다. 왼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요. 여기에 노이즈가 살짝살짝 끼게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이게 5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오토 인코더를 이용을 한다면 여기 노이즈가 낀 부분, 원래 데이터가 없어야 될 부분들 있죠. 여기 요런 것을 조금 쳐낼 수 있다, 오토 인코더가. 그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학습용 데이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데이터셋 일단 임포트를 해와야 되고, 우리 디노이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본이 정답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엠리스트를 가져올 것이고, 그 데이터는 노이즈가 낀 데이터를 담는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노이즈를 입힐 겁니다. 엠리스트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는데, 요 i번째 엠리스트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씌우고 그것을 파이토치 텐서로 변환해 준 다음, 엠리스트 데이터는 흑백 데이터라서 채널 차원을 추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언스퀴즈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다가 추가를 해준다. 자, 데이터의 개수는 데이터의 길이를 반환을 해주면 되고요. 자, 우리 입력 데이터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끼어있는 이미지고, 원본을 정답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0과 1 사이로 값을 맞춰주려고 셀 값의 최대 크기인 255로 나눠줍니다. 자, 이제 인코더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 블럭은요, CNN조랑 거의 유사해요. 합성곱 해주고 활성화, 합성곱, 활성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풀링을 이용해서 이미지 크기를 줄여주면 돼요. 기본 블록 정의해 줄 거고요. 인 채널은 입력 채널 크기, 아웃 채널은 출력 채널 크기,
이거는 중간에 들어있는 1번과 2번 사이에 1번의 출력과 2번의 입력 채널 수를 히든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입력 채널 수 들어가고 히든딤 내보내고 히든딤 받고 아웃 채널 내보내고 하면은 합성곱 정의가 끝납니다. 활성화는 렐루 함수 사용해주고요. 순전파 보시면 여기 나왔던 대로 쭉 합성곱 렐루 합성곱 렐루 해주고 반환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디코더를 보겠습니다. 디코더는요, 그 인코더랑 같은 베이직 블록을 사용을 합니다. 요 마지막 컨볼루션은 픽셀의 값을 예측하도록 하는 합성곱층이라서 베이직 블록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합성곱층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업샘플링, 이미지 크기를 키우기 위한 업샘플링 층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입력이 먼저 베이직 블록, 기본 블록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미지 크기가 키워집니다. 업샘플링을 이용해서 을 한번 추출하고서 업샘플링 해주고 마지막에 픽셀 값을 예측하기 위한 합성곱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픽셀 값을 직접 예측하는 층이기 때문에 뒤에 활성화를 붙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 X를 그대로 받아주면 코더도 정의가 된 거죠. 자, 이제 CAE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AE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인코더와 디코더를 그냥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인코더와 디코더를 각각 정의를 하고 인코더 거친 애를 디코더에 그냥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로 보기 위해서 그 채널 차원 삭제해주면 출력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모델 학습하는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E 모델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랑 데이터 호출하는 코드 정의해주고 모델 예측값을 이용해서 손실 계산해주고 손실로 자역전파해주고 원하는 만큼 반복하면은 학습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세트 정의해주고 데이터 로더 정의해주고 배치 크기를 32로 정할 거예요. 모델 정의해준 다음에 GPU로 보내줍니다. 학습률은 0.001 정도로 잡고 아담은 최적화죠. 학습률 정의해주면 최적화도 정의 끝나고 20번 반복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데이터랑 정답 받아온 다음에 기울기 초기화해주고 모델 예측값 내보내주고 손실함수 계산하죠. 근데 우리 정답은 여전히 이런 형태고요. 우리의 예측값은 1, 1,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불필요한 배치랑 채널 차원을 없애줄 겁니다. 배치 차원은 냅두고 그 채널이 1이니까 요거를 지워줄 거예요. 스퀴즈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MSE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오차를 역전파해주고 최적화 진행해주고 로그로 에포크랑 손실 출력해준 다음에 학습 종료된 모델 가중치 저장해주면 됩니다. 성능 평가하는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을 CPU로 보냅니다. 왜 CPU로 보내느냐? 하이플러스를 이용하려면 이 GPU로 보낸 텐서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CPU로 일단 모델을 이동을 해주고 기울기 사용하지 않고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 모델 가중치를 불러온 다음 테스트 데이터는 원래 이 원본 앱리스트죠. 그거를 가져와서 가우시안 노이즈 입혀주고 그래서 이 가우시안이라는 애를 우리 모델의 입력으로 쓸 거예요. 언스퀴즈를 해주는 이유는 배치 차원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파이토치 실수형 텐서로 바꿔주고 이 인풋을 언스퀴즈를 2번 해줘요. 왜냐? 채널 한번, 배치 한번 그래서 2번 언스퀴즈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풋이 모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노이즈가 낀 상태의 입력을 그림을 그려보고 이제 모델이 예측하는 노이즈가 제거됐다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애를 출력을 해주고요. 마지막에는 진짜 원본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는가를 출력을 해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녀석이 바로 노이즈가 끼어있는 데이터, 가운데가 모델의 예측, 오른쪽이 원본입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랑 오른쪽 이미지 비교해보면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